명단에서 단 한 나라만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최첨단 전투 네트워크 기술을 이전할 동맹국 목록이었죠. 일본, 호주, 영국은 포함됐는데 한국만 없었습니다. 왜 한국만 없습니까? 설명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체 한국이 뭘 하고 있길래 미국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건지 말입니다. 그리고 발견한 진실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미 해군 정보국에서 25년을 바친 사람이죠. 걸프전부터 나토 통합망까지 세계 모든 해상 전투 시스템을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죠. 52년을 살면서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왜 한국이 빠졌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방부 지하 3층, 보안 등급 알파 구역이었죠. 스크린엔 CEC 기술 이전 승인 대상국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일본, 호주, 영국. 익숙한 이름들이 쭉 나열됐죠. 그런데 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상관은 서류를 덮으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위에서 결정됐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없이요. 설명도 없이요. 저는 25년 동안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거치죠. 동맹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일방적으로 제외됐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류만 들여다봤죠.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던 걸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죠. 미국 국방부가 통합교전체계 기술을 주요 동맹국에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과 호주가 포함됐지만 한국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알았죠.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죠. 다음 날 아침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기자회견 영상을 봤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항의도 분노도 없었죠. 다만 담담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한 걸까요? 왜 화를 내지 않는 걸까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외교적 항의가 나오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그 침묵이 더 불안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CEC 관련 기밀 문서를 뒤적였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 생각했죠. 1시간을 검색한 끝에 저는 그걸 찾아냈습니다. 3개월 전 작성된 내부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대한민국 방위기술 분석 능력 평가였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죠. 한국의 역설계 능력은 위험 수준이다. 위험 수준이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동맹국의 능력이 위험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문서는 차갑게 분석하고 있었죠. 한국은 제공된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다. 분해하고 이해하고 개선한다.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통제를 벗어난다고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25년 동안 저는 미국 기술의 우월함을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문서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였죠. 한국을요?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맴돌았죠. 한국의 능력은 위험 수준이다. 위험이라니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한국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죠. 언론 보도, 방산 뉴스, 기술 논문들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한 가지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구실의 불이 꺼지지 않았죠. CEC 기술 거부 이후 한국 방위산업체들의 채용 공고가 급증했습니다. 데이터 링크 전문가, AI 엔지니어, 네트워크 설계자들을 대거 모집하고 있었죠. 그들이 진짜 뭔가를 만들고 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일주일 뒤 저는 우연히 유럽 방산 전시회 보고서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 부스 사진이 실려 있었죠.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전시판에 쓰여 있었습니다. 차세대 함정 데이터 링크 시스템 개발 중. 개발 중이라고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 CEC는 수십 년의 연구 끝에 완성된 시스템입니다. 그걸 독자적으로 만든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놀라운 문서를 발견했죠. 한국 해군 연구소의 기술 백서였습니다. 비공개 자료였지만 정보망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CEC 대비 1.4배 고속 데이터 링크 구조 연구. 1.4배요? 우리보다 빠르다는 겁니까?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갔죠. AI 기반 표적 우선순위 자동 판단. 함정 간 자율 데이터 공유. 인간 개입 최소화 시스템 구조. 이건 단순한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이게 독자 시스템이라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동료 마크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내밀며 속삭였죠. 이것 좀 봐. 방금 들어온 정보야. 화면에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 남해모의 훈련 장면이었죠. 모형함 3척이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함정이 표적을 탐지하자 순식간에 다른 두 함정이 반응했습니다. 데이터가 공유되는 속도가 믿을 수 없이 빨랐죠. 저 반응 속도는 우리보다 빠르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상 하단에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탐지부터 공유까지 0.3초였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0.6초였죠. 말도 안 돼. 마크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같은 결과였죠. 한국의 시스템이 더 빨랐습니다. 회의 때 이거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마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오후 분석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동료들이 화면을 바라봤죠. 영상이 끝나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책임자가 팔짱을 끼고 물었죠. 무슨 소리인가? 한국이 독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빠릅니다. 그럴 리 없지. 한 동료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들이 몇 년 만에 우릴 따라잡는다고? 불가능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죠.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톰슨, 자네 요즘 예민한 것 같군. 책임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보려 하지 않는 걸까요? 왜 모두가 외면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한 인터뷰 영상을 발견했죠. 한국 방위산업체 개발 책임자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제공 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답했죠. 우린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죠. 다만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작했다. 3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사무실에 남아 한국 관련 자료를 추적했죠. 동료들은 제가 집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제 집착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극비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보고서였죠. 표지에 코드명이 선명했습니다. K-CEC 알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알파라니, 이건 시제품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까?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요약문이 눈에 들어왔죠. AI 기반 전장 데이터 통합 판단 시스템. 인간 개입 최소화 구조. 반응 속도 미 해군 CEC 대비 1.4배. 1.4배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스템 구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의 CEC는 함정들이 데이터를 공유하지만 최종 판단은 인간이 내리죠. 그런데 한국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AI가 판단했습니다. 표적 우선순위, 위협 분석, 교전 순서까지. 모든 걸 기계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야 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AI가 전장을 지휘한다니 이게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다음 페이지의 데이터가 모든 의문을 날려버렸습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 결과였죠. 가상 전투 시나리오. 적 미사일 12발 동시 공격. 미 해군 CEC 시뮬레이션에서는 9발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75% 성공률이었죠. 그런데 K-CEC 알파는 달랐습니다. 12발 전부 요격 성공. 100%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래프가 선명했죠. 교전 정확도 비교 차트였습니다. 미 해군 CEC 92%, K-CEC 알파 98.7%.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죠. 6% 차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전장에서 6%는 생존과 전멸의 차이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반응 속도였습니다. 위협 탐지부터 교전 명령까지 걸린 시간. 미 시스템은 4.2초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3.1초였죠. 1.3초 차이였습니다. 1초면 충분하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미사일 속도는 초당 수백 미터입니다. 1초면 함정의 생사가 갈리죠.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시뮬레이션 영상 스크린샷이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전광판에 녹색 글씨가 떠 있었죠. 전 목표물 요격 완료. 피해 제로. 제로라니 단 하나의 미사일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미국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든 문서는 그 확신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아니, 넘어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상부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팩트만 담았습니다. 데이터만 나열했죠. 제 의견은 한 줄도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 사무실로 오게. 저는 3층 위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상관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였죠. 이 자료를 묻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류 B-7이다. 아무 기록도 남기지 마.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B-7이면 최고 기밀입니다.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공유가 금지되죠. 그러나 이건 중요한 정보입니다. 의회에 보고해야. 톰슨. 상관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자네 일은 분석이지 판단이 아니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제 얼굴을 힐끗거렸습니다. 소문이 돈 모양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보고서 파일이 화면에 떠 있었죠.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삭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파일을 암호화했습니다. 개인 저장소에 복사했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은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죠.
한국은 이미 다음 전장을 보고 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침묵했죠. 보고서는 묻혔고 동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1.4배 빠른 속도, 98.7% 정확도, 100% 요격 성공률. 이 모든 게 진실인데 왜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까?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죠. 상관의 필체였습니다. 오전 10시 본부장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45분이었죠. 15분 뒤였습니다. 본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들어오게. 문을 열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본부장, 제 상관, 그리고 법무팀 책임자였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게, 톰슨.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죠. 본부장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자네, 이 문서 복사했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암호화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답하게. 복사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거짓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왜 그랬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본부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네 일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거야. 진실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숨기는 게 안 보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부장이 팔짱을 꼈죠. 톰슨, 자네가 모르는 게 있어. 이 정보가 외부에 새어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겠죠. 패닉이 일어나지. 본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국 기술이 뒤처졌다는 소식이 퍼지면 동맹국들이 흔들려. 의회가 난리가 나고 예산 삭감 압력이 들어와. 자네, 그 책임질 수 있나?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복사본을 삭제하게. 지금 당장.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혼났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파일을 열었습니다. 삭제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떴죠. 발신자가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이 찾던 증거입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죠. 동영상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한국 남해였죠. 함정 3척이 나란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K-CEC 알파 실외역 테스트.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실제 영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진짜 바다 위에서 찍은 거였죠.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면 한쪽에 붉은 점 3개가 나타났습니다. 모의 표적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정들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1초도 안 돼서 3척 모두가 대응 자세를 갖췄죠. 타임스탬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탐지 0초, 공유 0.2초, 판단 0.5초, 교전 0.7초, 총 0.7초였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3발이 동시에 날아갔죠.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더니 폭발했습니다. 화면에 녹색 글씨가 떴습니다. 전 목표물 요격 성공. 소요 시간 7초. 7초요? 인간이 판단할 시간도 없는 속도였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짧은 문장이 떴죠. 우린 성공했습니다. 마이너스 한국해군연구소.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올랐죠. 진실을 묻는 게 방어입니까? 숨기는 게 방어입니까? 25년 동안 저는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명령을 따랐고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제 양심이 명령과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USB 메모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보고서, 데이터, 그리고 방금 받은 동영상까지 모든 걸 담았습니다.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역사를 바꿀 기록이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국가보다 진실이 무거운 순간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만이 했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거짓말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영상을 돌려봤죠. 바다 위에서 일어난 7초간의 기적을 수십 번 되풀이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요. 비공식 루트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국 남해 해상에서 K-CEC 알파 실외역 테스트가 예정돼 있다는 소식이었죠. 국제방산 옵저버 자격으로 참관 신청을 넣었습니다. 물론 신분은 숨겼습니다. 미 해군 정보국 소속이라는 걸 밝힐 순 없었죠. 민간 방산 컨설턴트로 위장했습니다. 10월 12일 새벽, 저는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차갑고 습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항구에는 관측선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형 여객선을 개조한 배였는데 생각보다 낡아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배에 올랐습니다. 선실 안에는 이미 10여 명의 참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 방산 관계자들이었죠.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배가 출항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고 부산항의 불빛들이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갑판으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파도가 배 옆구리를 두드렸고 짠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2시간을 항해했습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쯤 수평선 너머로 함정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척이었죠. KDDX급 구축함들이었습니다. 회색 선체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함교 위로 레이더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안에 K-CEC 알파가 탑재돼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관측선이 안전거리에 정박했습니다. 함정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지점이었죠. 한국 해군 연락관이 우리를 함교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 함정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죠. 레이더 화면, 센서 수치, 통신 상태가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기술진 한 명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AI 자율 교전 시스템 검증이라고 했습니다. 모의 표적 6개가 동시에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한다고 했죠. 인간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세 척의 함정이 화면에 푸른 점으로 표시돼 있었죠. 완벽한 삼각 대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왔고 바람이 강해졌죠. 관측선이 흔들렸습니다. 기술진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함정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1번함 레이더 센서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악천 후에 센서 오류까지 겹쳤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무리입니다. 테스트를 중단해야 합니다. 실전도 아닌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기술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전으로 함정들과 교신하며 상황을 점검했죠. 2번함과 3번함은 정상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1번함은 센서 오류가 있지만 시스템 자체는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기술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행한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그만큼 믿는 겁니까? 오전 9시 정각,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 6개가 나타났습니다. 모의 표적이었죠.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모니터 하단에 타임스탬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함정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번함이 센서 오류로 2개의 표적을 놓쳤는데 2번함과 3번함이 즉시 그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 전송 라인이 그어졌죠. 삼각형 형태로 정보가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AI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떴습니다. 교전 우선순위 자동 설정 완료라고요. 6개 표적이 위협도 순서대로 재배열됐습니다. 그리고 각 함정의 목표물이 자동 할당됐죠. 인간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AI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세 척에서 동시에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6발의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죠. 흰 연기 궤적이 회색 구름을 가르며 뻗어나갔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1발, 2발, 3발, 6발 모두가 터졌습니다. 화면의 표적들이 하나씩 사라졌죠. 붉은 점들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모니터에 녹색 글씨가 떴습니다. 전 목표물 요격 완료. 소요시간 6.3초. 6초였습니다. 탐지부터 요격까지 단 6초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함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죠. 다만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죠.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 척의 함정이 여전히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파도가 거셌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지만 저 함정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역사의 첫 페이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 것을, 느낀 것을 모두 가슴에 담아두었죠. 그런데 침묵을 지키기엔 너무 큰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과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동료 몇 명에게 보냈습니다. 조용히, 비공식적으로요. 그들이 판단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 눈이 틀렸는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건지요. 그런데 이틀 뒤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언론에 유출했습니다. 어떻게 흘러나갔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제가 보낸 사람들 중 한 명이었겠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첫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죠. 한국, 미국 CEC 기술 복제 의혹. 기사는 한국이 불법적으로 미국 기술을 역설계해서 독자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로 제시된 게 바로 제가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복제가 아니라고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고요. 그런데 기사는 그 부분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 의회가 움직였습니다. 긴급 청문회가 소집됐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맹국이 미국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였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AI 군사 시스템 충돌, 한미 기술 분쟁 시작, 동맹의 균열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제가 진실을 알리려던 게 이렇게 왜곡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을 옹호하려던 게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돼버렸습니다. 사흘 뒤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섰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장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기술도 불법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은 미국의 CEC와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장관은 제안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단을 받아들이겠다고요. 시스템을 공개하고 기술 구조를 투명하게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증명하겠다는 의지였죠. 미국 국방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기술 검증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죠. 5명으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에 저도 포함됐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었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전문가였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공식 임무였습니다. 검증단 일원으로서 한국 시스템의 진위를 가리는 임무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표정들이 단단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는 것 같았죠. 그러나 그들은 정중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해군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거대한 시설이었죠. 보안 검색을 거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벽면을 가득 채운 도면과 설계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개발팀 책임자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머리가 반쯤 희끗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K-CEC 알파의 구조는 미국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함정 간 데이터 공유에 초점을 맞췄다면 한국 시스템은 AI 기반 통합 판단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게 아니라 AI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구조였죠. 책임자는 소스 코드까지 보여줬습니다. 미국 기술과의 유사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완전히 독자적이었죠. 검증단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느냐고요? 책임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3년 동안 연구소 불이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부당하고 외면당했지만 멈추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틀간의 검증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료를 검토했고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독창적인 기술이었죠. 마지막 날 실제 해상 시연이 준비됐습니다. KDDX 충남함이 투입됐고 비교를 위해 미 해군의 최신 이지스함도 참여했습니다. 동시 교전 시뮬레이션이었죠. 저는 관측선에 올랐습니다. 하늘이 맑았고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었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모의 표적 5개가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두 함정이 동시에 반응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은 3.8초 만에 대응했습니다. 한국 함정은 2.1초였습니다. 1.7초 차이였죠. 관측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증단 동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다고요. 그날 저녁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검증단 대표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독자 기술이며 성능 또한 뛰어나다고요. 기자 한 명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미국 기술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가? 검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여전히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실험실 환경과 실전은 다르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공개된 장소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최종 시연을 하겠다고 발표했죠. 11월 5일 한국 남해 공해상이 시연 장소로 정해졌습니다. 초청 명단이 발표됐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일본 자위대 제독들, 유럽 각국 국방 전문가들, 나토 군사위원회 대표까지 포함돼 있었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시연 전날 밤, 저는 부산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인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지 증명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관측선들이 일제히 출항했습니다. 5척의 대형 선박이었는데 각국 대표단을 나눠 태웠죠. 저는 미국 대표단과 함께 1번 관측선에 올랐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 부사령관도 함께였습니다. 삼성 장군이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2시간을 항해한 끝에 시연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함정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5척이었습니다. 모두 KDDX급 구축함들이었는데 완벽한 오각형 대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회색 선체가 빛나고 있었고 각 함정의 레이더가 조용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연 해역 반대편에 미국 이지스함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타이콘대로 가급 순양함이었죠. 한국 측이 비교 시연을 제안했고 미국이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두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직접 비교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관측선이 안전거리에 정박했습니다. 함교로 들어가자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앉았죠. 한국 해군 작전 참모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연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10개의 표적을 상대하는 시나리오라고 했죠. 오전 10시 정각,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 10개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모의 표적들이었죠.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함교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함정 5척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 링크가 그어지기 시작했죠. 오각형 형태로 정보가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0.9초 만에 5척 모두가 10개 표적의 위치를 공유했습니다. AI가 즉시 판단을 내렸고 각 함정의 목표물이 자동 할당됐습니다. 동시에 미국 이지스함도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표적 2개가 탐지되지 않은 겁니다. 레이더 사각지대에 들어갔던 거죠. 화면을 보던 미 해군 부사령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면 한국 함정들은 달랐습니다. 오각형 대형 덕분에 사각지대가 없었죠. 5척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다를 감시하고 있었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10개 표적 모두가 화면에 선명하게 표시됐습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한국 함정들에서 먼저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10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하늘로 치솟았죠. 흰 연기 궤적이 푸른 하늘을 가르며 뻗어나갔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하나, 둘, 셋.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10개 모두가 요격됐습니다. 화면 하단에 결과가 떴죠. 한국 시스템 요격 성공률 100%. 소요 시간 7.3초. 함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미 해군 부사령관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이지스함에서 보고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임파서블. 2발을 놓쳤습니다. 부사령관이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일본 자위대 제독도 말없이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속 한국 함정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명령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서 대형을 재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공격에 대비하는 거였죠. 방어 자산을 재분배하고 센서 각도를 조정하고 최적의 교전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AI가 교전 후 자동으로 전술 분석을 수행하고 다음 상황을 예측해서 대비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판단하고 명령 내릴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요. 살아있는 두뇌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고 진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죠. 저는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요. 함교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부사령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1명, 2명,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먼저 일어났고 이어서 동남아 국가 관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함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바다는 한국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한 달 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국제안보포럼이 열렸고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죠. 연단에 올랐습니다. 30여 개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틀을 그들이 넘어섰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박수치지 않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오후에 한국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K-CEC 알파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무기가 아니라 방패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AI 전장 시스템 국제표준 제안. 다음 날 미국 국방장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시작하겠다고 했죠.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동등하다고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배우는 쪽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강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미국이 만든 기술의 우월함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바다에서 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죠. 막혀도 포기하지 않고 거부당해도 창조하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이 세상의 질서를 바꿨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그들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미래를 만들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의 전장은 무기가 아니라 신념이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의 이름은 코리아입니다.